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고. 니들이 뭔데? 배우 유해진은 장항준 감독과 2002년 라이터를 켜라에서 침착남역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월 4일에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비정한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어린 왕 단종과 목숨을 걸고 그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의 이야기를 실제 기록에 영화적 상상을 더해 풀어냈습니다. 주연은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는 유해진이, 어린 왕 단종 역엔 슬픈 눈을 가진 배우 박지훈이 15kg이나 감량해서 더 슬픈 얼굴로 연기합니다. 악의 축 한명회 역에는 뚝방전설 등에서 악인의 포스를 보여준 유지태가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친동생으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충신 금성대군 역으로는 번듯한 얼굴의 이준혁이, 그리고 단종과 운명을 같이 하는 버시자 누이이며 어머니 같은 궁녀 매화 역은 전미도가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광천골 식구역으로 오달수, 이준혁, 김수진, 김민 등이, 영월군수 역으로 박지환, 노루골 촌장 역으로 안재홍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러고 보니 캐스팅만으로 영화가 완성된 느낌이네요. 각본은 박결, 리틀 포레스트 보고타 등을 쓴 황성구 작가와 장항준 감독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나오고 연출은 장항준 감독입니다. 이분은 예능인 혹은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지만 2002년 라이터를 켜라부터 이번이 벌써 7번째 영화를 연출한 중견 감독입니다. 사실 장항준 감독은 지금까지 특별히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데뷔작인 라이터를 켜라가 나름 흥행을 하긴 했지만 한국 영화 순위로 보면 13위 오아시스와 15위 취화선 사이였던 서울 관객 47만 수준이었고, 그 뒤로도 저예산 스릴러였던 기억의 밤이 138만으로 최고 기록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항준 감독은 흥행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번 왕과 사는 남자로 그 평가를 달리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기다가 울리는데 용뺄 재주가 있나요? 재밌습니다. 극장에서 볼만합니다. 일단 영화는 단종의 유배와 죽음이라는 실화를 기둥으로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체감상 5분 이내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들이 처형되고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월 광천골 촌장 엄흥도로 신이 넘어갑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밥 한번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인 광천골 촌장은 노루골 촌장으로부터 유배원 양반들을 잘 모시면 금맥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유배온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단종 이홍위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적통, 세종의 장남 문종의 외아들 이홍이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의 세력에게 그는 존재만으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단종을 죽일 명분을 찾아야 하는 한명회는 유배지를 관리할 엄흥되게 내가 다시 찾아올 때에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상을 들고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잘 먹이려다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단종과 그를 관리해야 할 엄흥도의 관계가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습니다. 주는 밥도 안 먹고 걸핏하면 죽으려고 하고, 나중에 덕볼 일도 없어 보이니 엄흥도도 답답할 노릇이지만 불쌍한 어린 왕을 진심으로 대하는 소박하고 선한 광천골 사람들로 인해 단종은 점점 삶의 의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던 어린 왕의 얼굴에서 드디어 웃음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뒤이어 찾아오는 위기와 모두가 알고 있는 비극적 결말. 초중반까지 편하게 웃기던 영화가 결말에 이르러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자세히 뜯어보면 흠이 많은 영화입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나는 호랑이 씨 지는 넘어가더라도 세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연출과 신구성, 그리고 몇몇 어색한 단역과 보조 출연 등 허술한 부분들이 보이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시대와 인물에 관한 진지한 해석이나 통찰 등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비판이 치고 들어갈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듭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관객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데 굳이 사소한 트집을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설픈 호랑이가 별로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웃기다가 울게 만드는 것이 싸구려 같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코미디인데 쌈마이가 아니고 심파지만 여운과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한국 최고의 흥행 배우가 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극생활 연기에 유해진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입니다.
특히 후반부에서 보여준 엄청난 감정의 폭발은 지금껏 보지 못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안 울 방법이 없더군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흡 맞춘 배우 박지훈. 약한 영웅 때도 저런 슬픈 눈과 도끼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의아했는데 이번에는 더 슬프게 폭발합니다. 자기 때문에 소중한 일을 더는 잃고 싶지 않은 어린 왕역의 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환과 안재용 등이 보여준 특별 출연급 연기는 영화를 한층 흥겹게 만들었고, 악의 축 한명회 역을 맡은 유지태 역시 이야기에 긴장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정말 캐스팅이 영화의 반이고 연출의 완성이 캐스팅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이번만큼 잘 맞아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극을 만들 때 늘 고민하는 것이 정사와 야사, 그리고 영화적 상상력을 어떻게 버무릴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영화는 영리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위해 거사를 도모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출정을 하지는 못하고 비밀이 누설돼 발각되지만 영화적 재미를 위해 액션에 힘을 준 것도 좋았고, 공연히 세조를 등장시키는 것보다 한명회 한 명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가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야기의 핵심인 단종의 죽음에 관해서는 사실 몇 가지 조금씩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중 영화의 선택은 스포가 될지 몰라 말은 못하겠지만 꽤 좋았습니다. 말하다 보니 너무 좋은 점만 말한 것 같기는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흠을 구태여 외면하고 장점만 보고 싶은 영화 말입니다. 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착하고 쉬운 영화,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지 솔직한 영화, 그러면서 정말 보고 싶은 배우들이 적재적소에 나와 즐거움을 주는 영화, 간만에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